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소니의 소형 스마트폰 시리즈 엑스페리아 컴팩트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가 5인치대 소형 디스플레이를 갖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소니는 지난 2019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에서 미니 스마트폰 개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정식 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대형화 트렌드에 따라 4에서 5인치대 소형 스마트폰 수요를 확신하지 못한 탓이죠. 그러나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 12 미니 출시 이후 가볍고 휴대성 높은 소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음이 증명됐습니다. 소니가 엑스페리아 컴팩트 시리즈를 부활하려는 이유죠.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개발 중인 신형 엑스페리아 컴팩트 제품은 5.5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크기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의 중간 정도 크기로 알려졌습니다. 칩셋은 올해 출시 예정인 퀄컴 스냅드래곤 775G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5G를 지원하고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의 방진, 방수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 이어폰을 위한 3.5mm 오디오 단자와 지문 센서도 포함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대표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 페이지와 음악 영상 콘텐츠 전문인 카카오엠이 합병합니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엠의 보통주 한 주당 카카오 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됩니다. 합병 법인명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두 회사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승인을 거친 뒤 오는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 합병 법인은 각자 축적한 IP 비즈니스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쳐 콘텐츠 지적 재산권 확장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카카오 페이지가 국내외에서 구축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 네트워크와 카카오엠의 음악, 영상 등 콘텐츠가 결합해 기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연결되는 자회사와 관계사는 약 50여 개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글로벌 엔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엠의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며 두 회사의 비즈니스 노하우와 역량, 밸류체인 결합을 통해 새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산하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가 자율주행차 경쟁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웨이모의 주장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존 크라프칙 웨이모 CEO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테슬라는 전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웨이모와 그저 발전된 운전 보조 시스템 수준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뛰어나지만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편의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할 필요 없는 레벨 5 수준의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웨이모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방향입니다. 크라프칙 CEO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여전히 많은 버그와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차량은 매우 높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테슬라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은 거의 완료했으며 현재 이를 확장 적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2년 내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아들과 딸이 카카오 지분을 가진 김 의장의 개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의 아들과 딸은 지난해부터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 K큐브 홀딩스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큐브 홀딩스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직원 수는 5명 내외 수준이며 그해 급여 지출액은 약 14억 원입니다. K큐브 홀딩스는 투자 및 경영 컨설팅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김 의장이 K큐브 홀딩스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고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2대 주주라는 점, 이 회사의 자녀가 재직 중인 점 등을 토대로 김 의장이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최근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 262억 원에 상당하는 6만 주씩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K큐브 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금융 IT 개발, 서버 개발, 리스크, 비즈니스, 서비스 기획, 준법 감시, 감사,
고객 서비스 등 8개 분야, 43개 직무로 채용 규모는 3자릿수입니다. 이번 채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직원 수 1000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금융 IT 개발과 서버 개발 분야는 경력 1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임원진 면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발 부문에서는 직무에 따라 실무 면접에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 자격 요건과 직무 등 세부 사항은 카카오뱅크 인재 영입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국내 모바일 게임 제작사인 4시 33분도 2021년 상반기 개발 인재 공개 모집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4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스포츠 게임 복싱 스타를 비롯해 신작 월드 베이스볼 스타즈, 피싱 스타, 에로이카 등 다양한 팀과 개발 자회사에 합류할 개발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4시 33분은 올해 주월 스포츠 게임을 포함 레트로 스타일 수집형 모바일 게임 및 턴제형 전략 역할 수행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 신작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공고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843가구에 총 5235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전세처럼 보증금 비중을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죠. 임대료는 시세의 70에서 8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 임대는 3,949가구 모집에 17,084가구가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 임대는 1,058가구 모집에 12,530가구가 몰려 평균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3월 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가까이 접어들면서 관련 정신과 진료가 유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 정신과의 내원 일수는 2019년 상반기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는 약 18% 증가했죠. 같은 기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른 진료 과목의 방문이 대체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소아과 내원 일수와 진료비는 각각 36%, 31% 급감했습니다. 이비인후과 내원 일수와 진료비도 각각 25%, 16% 줄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방문 일수가 6% 남짓 감소했습니다. 정신과 내원 요인으로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가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에게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20대 여성 환자는 22%, 20대 남성 환자는 14%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 감소에 따라 우울증과 무기력,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보고서는 청년, 여성, 고령층에서 정신과 진료 인원 증가는 각각 학업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인 치매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